안녕하세요. 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단원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 화석과 지질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화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엽충도 있고 뭐 공룡 화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석의 정의는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어떤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걸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게 좋겠죠. 뼈, 다음에 알. 우리 부천하고 가까운 곳에 화성에 가면은 공룡알 화석 산지가 있어요. 선생님도 가봤었는데 거기 가시면은 공룡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공룡알 화석. 다음에 발자국.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많이 발견되죠. 여러 군데, 뭐 모든 지역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몇 군데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쫙 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어간 흔적도 화석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생물들이 뚫은 구멍 이런 것도 화석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빙하 또는 호박이라고 소나무 송진 굳은 거 있죠. 그래서 빙하나 호박에 갇힌 생물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석은 어떨 때 잘 생성이 되냐면은 홍수나 산사태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떤 유해를 묻어버릴 때, 그럴 때 잘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히는 거, 그럴 때 잘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퇴적층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화석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만들어만 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각 변동으로 퇴적층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요. 융기되고요. 걔가 다시 깎여서 침식 작용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우리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죠. 다음에 화석의 종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화석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표준 화석이 있고요. 다음에 시상 화석이 있는데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준다. 언제 이 화석이 포함된 지층이 만들어졌냐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공룡 그러면 중생대가 떠오르시죠? 공룡은 중생대에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표준화석은 대부분 특정한 시기에만 살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생대, 여러분 그림들 나와 있는데 그림들 구분 가시나요? 그림 밑에 작은 네모 있죠? 거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고생대, 그러면 표준화석으로는 삼엽충. 다음에 갑주어. 두 번째 그림은 갑주어.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방추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고생대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고생대에만 살았다. 다음에 중생대, 이 그림 알겠죠? 공룡과 암모나이트. 선생님한테 암모나이트 화석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 오시면은 암모나이트 보여드릴게요. 얘는 중생대에만 살았다.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는 화폐석과 거기 그림에 쓰세요. 화폐석과 다음에 매머드. 약간 코끼리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매머드. 이런 것들이 표준 화석이다. 다음에 화석 중에서 이제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상화성은 특별한 환경, 아주 좁은 환경에서만 살았던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굳은 화석, 이제 그런 애들로 만들어진 화석인데, 예를 들면은 산호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산호 그러면 여러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상화석들은 대부분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데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뒷장에 38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부교재 38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특히 과거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지층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생긴 지층일수록 더 진화된 생물이 발견되겠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해 보면은 대륙이 과거에 어떻게 분포했고 어떻게 이동했냐, 이동 과정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인도도 있고 남극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화석 중에서 글로소테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로소테리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가 뭐냐면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색연필로 여기 한번 표시해 봅시다. 똑같이 할 필요 없고 대충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글로소테리스라고 하는 게 이런 지역에서 발견이 된대요.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발견되고 여기도 현재 발견된대요. 그 말은 과거 이 대륙들이 좀 모여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글로소테리스가 이렇게 거의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거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얘들아. 메소사우루스 약간 도마뱀처럼 생긴 것 같은데 메소사우루스 요런 식으로 메소사우루스가 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메소사우루스가 있다. 메소사우루스는 어디에 분포하냐면은 요런 데에 분포한대요. 이런 식으로 분포한대요. 그래서 이 두 대륙에서 발견되는 걸 봐서 요거 두 개도 과거에 붙어 있었더라. 이렇게 있지 않았겠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주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층을 보면은 과거에 환경이 육지인지 바다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봅시다. 공룡이랑 고사리, 매머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육지에 사는 애들이니까 과거 여기가 육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조개 이런 애들은 대부분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바다였음을 알 수가 있더라. 과거의 바다였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에 원래 바다에 사는 애들인데 갑자기 육지에서 발견된대요. 그 말은 원래 바다에 사는 애들이 바다 밑에서 이제 바다 밑에서 화석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 윤기. 우리 대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각이라고 할게요. 지각 또는 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판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도 이제 이동을 하지만은 위아래로도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솟아오르는 걸 윤기,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솟아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태백에 가면은 삼엽충 화석이 되게 많거든요. 산 가면은 팔고 막 그래요. 이런 삼엽충 화석 이런 게 갑자기 산에 발견된다는 거는 원래 바다였는데 땅이 솟아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써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5번 한번 봅시다. 지우고 해야겠다. 여러분 괄호 5번에 지질시대 한번 볼게요. 지질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탄생한 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지질시대는 우리가 방금 배운 화석이나 생물계의 변화 가지고 지질시대를 나눈다는 거예요. 또는 부정압과 같은 대규모의 큰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지질시대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거기 밑에 한번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46억 년 전, 현재로부터 46억 년 전, 여기가 46억 년 전이고 여기가 현재다,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억년 전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지질시대의 대부분은 서운캄브리아 시대예요. 대부분은 서운캄브리아 시대다. 좀 더 오른쪽으로 땡땡땡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너무 쓸 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현재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부터 46억 년 전까지가 지질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캄브리아 대다.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점점점점 해놓고 뭐라고 쓰시냐면은 2.5라고 쓸게요. 2억 5천만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다. 고생대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에 현재로부터 0.66, 6,600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이 시기가 중생대. 중생대, 그리고 현재로부터 중생대 전까지 여기가 이제 신생대다. 신생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순서대로 서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열하실 수 있으면 되고 길이는 더 옛날일수록 서캄브리아 때가 제일 길고 그 다음 점점 짧아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개념 체크 문제 하고 오늘 마칠게요. 부교재 39쪽 1번 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OX 하라는 건데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맞는 말. 화석은 주로 화성암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적암에서 이제 주로 발견돼요. 화성암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암석이죠. 생물의 배설물은 화석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화석의 생성 과정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보래요. 홍수,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힌다. 갑자기 퇴적물에 묻히고요. 퇴적층이 쌓여서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은 화석도 만들어지죠. 다음에 지각 변동으로 다시 융기에서 솟아오르게 되고 걔가 또 깎여가지고 침식작용을 받으면은 화석이 드러나게 되죠. 다음에 3번 과거 지층이 만들어질 때 바다인 거 여러분 동그라미 그냥 하시면 돼요. 바다인 걸 알려주는 화석 산호랑 삼엽충 그리고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은 과거에 바다에서 살았다.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4번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합한 거 지진이 발생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퇴적물 종류 변화도 아니고요. 화석의 변화가 지질시대에 구분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빠이.